5월 29일 장마감 시황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600선 마감했고 1.67%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1조 2천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1조 정도 매도, 그리고 기관은 2,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38선 마감했고 1.48% 하락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500억 정도 매수, 외국인은 700억 정도 매도, 기관은 1,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17,019포인트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0선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65원 마감했고요. 원 엔화 환율은 869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 1,380달러, 1.73% 상승 마감했고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 2.59달러로 2.78% 상승했습니다. WTI 같은 경우는 상승을 했는데요. 79달러로 이제 오펙 감산에 대한 기대감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는 1676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은 이제 2356달러 마감했고요. 국내금은 10만 3천원 선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9,400만 원 선 마감했습니다. 예, 이슈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1조 매물에 코스피 2,700이 깨졌다. 엔비디아 관련주만 살아남았다. 엔비디아 관련주인 SK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는 오늘 시장에서 기권했습니다. 이제 미국채 금리 상승 압박에 외국인이 1조 정도 매도했는데요. 진짜 대부분의 종목이 거의 다 내려갔습니다. 이 이유로는 이제 연은의 닐 카시카리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되게 험상궂게 생겼죠? 닐 카시카리 총재.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현재 이제 금리 인상을 공식적으로 배제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금리를 올릴 확률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다고 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CNBC 인터뷰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계속해서 이 카시카리 총재가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강력하게 움직였는데요. 다음으로 보시면 미국 엔비디아 주가 1,100달러 돌파, 시총 애플 턱밑 추격, 3거래일 연속 엔비디아가 연속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8% 상승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젠슨 왕의 재산 가치가 1천억 달러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날 상승은 일론 머스크가 거의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해 이미 3만 5천 개의 이제 H백을 구매를 했는데 8만 5천 개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내로 그 정도 매수할 예정이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xAI라는 이제 인공지능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거기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립해서 이제 거기에는 칩 10만 개가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거를 판매하는 곳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엄청난 부자 고객이 또 새로 들어왔죠. 그래서 엔비디아를 사용하는 고객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성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또 올라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계속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어쩌다 보니 AI 수혜주, 소비재, 자동차 부품, 원자력 ETF도 상승.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전력기기, 냉각 시스템, 소재 등 이런 관련 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상승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복현, PF 부실 정리 늦어지면 대형 건설사도 감당 못해. 이복현이 이제 건설업계 간담회를 통해서 PF 부실 정리에 대한 필요성을 제약했습니다. 계속 미루면 큰 건설사도 감당하기 곤란해진다고 하네요.
제 다음으로는 삼성전자 노조 창사 이래 첫 파업 선언. 오늘 삼성전자가 많이 내렸죠? 삼성전자가 사내 최대 노조인 전삼노 오늘 이제 파업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파업 내용으로는 노조를 무시하는 사측의 행태에 파업을 선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슬로건이나 뭐 이런 내용을 보니까 현재 HBM으로 삼성이 힘든데 파업하는 게 맞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삼성은 HBM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어, 위기다 위기다 하는데 삼성은 항상 위기다라는 소리 들었다. 위기가 아니다. 라면서 또 노조 파업을 했습니다. 그것도 뭐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미국도 전기 부족 심화, 정부가 나서 노후 전력망 현대화에 나선다. 백악관, 연방정부, 주정부 협력을 나서서 이제 전력망 연결을 기다리는 태양광에 현재 설비보다 많다. 고압선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자세히 보시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노후화된 전력망의 현대화 속도를 낸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의 전력망을 연결하고 잇따르는 정전을 줄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하네요. 어, 그래서 노후화된 전력망은 폭풍 등 악천후와 맞물리며 잦은 정전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전력망 개혁안이 나온 이날에도 텍사스에서 폭풍 후에 수백 가구가 정전에 시달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000년부터 2023년에 미국에서 일어난 주요 정전의 80%는 날씨가 원인이었던 걸로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우선 기존 송전선을 고압선으로 교체해서 새 송전선을 건설하지 않아도 더 많은 양의 전력을 실어 나를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존 송전선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환경 영향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수요가 있죠. 베트남, 프랑스, 뭐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다 지금 전력망에 대한 수요 교체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과 관련된 주식들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LS, 영국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 설립 추진한다. 1.6조 원 규모가 투입됐다. LS가 영국의 초고압 케이블 공장을 설립한다고 합니다. LS도 이제 전력 대장주죠, 우리나라. 그래서 올해 말까지 설립 인허가 마치고 27년에 공장을 가동하겠다고 합니다. LS 같은 경우 해상 풍력에 들어가는 해저 초고압 케이블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영국에 짓는 공장에 있는 공장 이 초고압 케이블도 해상 풍력 정력망에 들어가는 해저 케이블이라고 합니다. LS도 요즘 이제 업황에 맞춰서 투자도 하고 지금 고객사도 많이 늘려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보시면 월가 미국 경기 침체 지표 이젠 안 통한다? 장단기 국채금리 역전된 경기 침체 공식 깨져. 역대 최장기간 지속에도 미국 경제 성장이 견조하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왔는데 경기가 너무 강력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에버코어의 에드 하이먼 회장은 경기 침체 공식이 지금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 경제는 괜찮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번에 경기 침체가 늦게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덧붙였다. 라고 하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이제 채권시장 단일 지표만으로 복잡한 미국 경제를 예측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순진하다. 2022년 말에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그때도 나는 말했다. 상황이 다르다. 이제는 뉴 노멀이다. 라고 하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냐, 경기 침체가 아니냐. 이거는 나중에 봐야 알겠죠. 이제 장 마감 시황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제 뉴욕장은 일론 머스크가 세계 최대 규모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칩이 10만 개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나스닥은 역사상 최고치인 17,000선을 돌파하며 상승 마감했고요. 엔비디아는 이제 7% 상승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지만 어제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며 분위기는 크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700억 달러 규모의 5년물 국채 경매에 수요가 부진했다는 소식과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상승한 것도 국채 금리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상승으로 물가와 인플레에 대한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경제의 좋은 지표가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닐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며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 지금 시점에서 논의 대상에서 빼고 싶지 않다고 했고 CNBC 인터뷰에서도 물가 상승세가 더 둔화하지 않는다면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도 말하면서 시장의 분위기에 찬물을 부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올해 FOMC에서 카시카리의 투표권이 없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물가 관련 지표인 PCE 지수가 31일에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따라 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연준은 시장을 좀 진정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올 PCE 지수에 주목하면서 시장 잘 팔로우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